이 시간하고 이 시간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시간이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평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은 가속도 있는데, 수평 방향은 가속이기 때문에 속도는 변함없이 쭉 B라는 속도로 가니까, 그 S 가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속도 V에다가 시간 T다. T 구해놨으니까, 이게. 그래서 V에다가 루트 G분의 2H다. 자, V 구하라. 자, V 구하라 했으니까, V는 2H분의 G에다가 S.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문제를 애들아 보면 저런 답이 나오는데, 밑에 문제는 뭐 저까지만 하겠지. 갑자기를 하는 거 없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 주어진 값을 넣어보면은, 310m per sec로.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쏘면은, 1km 떨어진 진지에 명령시킨다.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문제 6번도 뭐 마찬가지인데, 문제 6번도 이제 포사체 문제인데, 대포의 위치에서 1km 떨어진 높이 200m 진지에 포탄을 유식을 한다. 포탄의 초속은 150m/s고, 그 다음에 진지를 묘지기 위해 포신의 수평면과의 각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포신을 조절하는데 각도를 진지 묘지기 위한 포신의 발사 각도를 봐라. 뭐 그런 문제. 자, 그 보면은 그림을 뒤에 그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속도를 초속이 150m/s로 쏘고, 각도는 우리가 무슨 각도인지 정해야 되고. 자,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은, 1km 떨어진, S라 하는 거리 떨어진, 이러한 높이가 지금 여기서, H가, Y랄까? Y가 200m. 이 진지에 이제 포탄을 명령시키고 싶다, 이제. 그래서 이 날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령시키고 싶다. 자, 이런 경우에, 각도가 뭐냐. 어떤 각도로 쏘아야지, 이제, 이 높이 200m 지점에 이제 명령이 될 것이냐. 자, 그런 문제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구하는 문제 요점이, 이 Y가, 높이가 200m 하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만족시키냐, 그것만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이 S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S가 1km다, 1000m다. 그러면 이제, 문제 쉽게 하면 결국 S가 주어졌으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거 계산하면 되고. 왜냐하면은, 이제, X방향의 속도는 B0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변함이 없으니까, Y방향은 B0, 사인 세타는 결국 이제 중력 때문에 변하지만은, X방향은 그쪽 방향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변함이 없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1km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쉽게 계산할 수 있거든. 자, 왜냐하면은, B0 코사인 세타, X방향의 속도인데, 이쪽 방향의 속도인데, 여기다가 시간 T를 구하면은, 뭐냐면은, S가 나오니까. 그쵸? 자, 그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Y락 하는 것은, 이 높이인데, 높이락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B0에다가, 이 방향이지. 사인 세타에다가 T 되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니까. 속도에다가 T하고 가속도 이번에 GT 제곱하면 되니까, 원래 Y0는 0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러한 식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T를 갖다 이어줘야 돼, T를.
그죠? 여기서 이제 t 하는 것이, 이 t가, 결국 b0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s니까. 자, 이걸 갖다가 여기 넣어주면 되지. 이것을 갖다가 여기 t 대신에 넣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거든요. 식이 나오니까, 값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네? 자, y 하는 것이 또 200이니까, 여기 200이니까, 여기 2000원씩 풀어야 되는데, 나오면 200이고, 200m, 200m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은, 결국 이제, 뭐, 코사인하고 뭐, 사인이 되겠지. 코사인, 뭐, 사인 되는데, 뭐, 꼭 이거 갖다 다 풀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거만 알아두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어줘가지고 20원씩 나오면은, 예를 들어 꼭 보다시피, t를 뭐, 탄젠트 세타로 바꿔하면은, 이제, t, 218, 5페이지 보면 218t 제곱 마이너스 1000t 플러스 418 이꼴 0 이래 나오니까, 이걸 2차 방정식 끊어이 공식을 꼭 풀면 t가 4.191219 또는 뭐 0.4651 나오는데, 이게 t가 탄젠트 세타로 했으니까, 그래서 세타를 갖다가 여기서 구할 수 있지. 그럼 76.36하고 24.9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다가 값을 잡고 푸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는지를 갖다가 대략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6페이지 보면 힘의 종류 그래서, 우리가 역학 부분에서 뭐 F 이퀄 MA가 다인데, 뉴턴의 제곱칙이 실제로 이제, 어떤 법칙을, 우리 알아야 할 법칙이 거기 곱게 없는데, 실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뭐, 원칙적으로는, 이 역학 문제라고 하는 것은, 뉴턴의 제곱칙, 그것밖에 없다고 보면 돼. 그래서, 뉴턴의 제곱칙이 이제, F 이퀄 MA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힘이 뭐냐, 어떤 힘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물체에 이제 질량이나 물체에 이제 힘이 작용하면 이제 가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 힘들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다시피 중력이 있는데, 중력은 이 지표 근방에서는 일정 가속도 g가 존재하고, 그래서 질량이 m이라는 물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w가 mg라는 어떤 무게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지. 그 밑에 보다시피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지구하고, 크게 그려보면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 질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물체가 m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통상 이제 높이가 h고, 지구의 방향이 r인데,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r 플러스 h인데, 그치?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이라면 F 하는 것이 이 거리의 제곱의 몇 배라고, 그 다음에 비례상수가 만유인력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m 인식 되겠지. 자, 저런 힘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이제 R 하는 것이 지구 방향이 이제 높이 h에 상당히 그걸 비교해서 굉장히 크니까, 지표 근방이니까. 그래서 인공위성 같으면 좀 이야기 다르지만, 인공위성 같으면 또 상당히 멀리 올라가니까, 문제가, 그때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인공위성이 어떤, 예를 들어 간단히 지금 한번 보면은,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이걸 갖다 풀로 다 사용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은, R이 H보다 많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H도 한 수백 킬로미터 올라가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경우에는, 이 이걸 갖다가 써야 되겠죠. 자,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한 경우에, 요거 좀 이야기 다른데, 인공위성 경우에, 지구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돌고 있을 때, 그래서 지구 방향이 h고 높이가 뭐 h라 했을 때, 자 일단 이제 인공위성의 어떤 주기를 한번 보여보자. 뭐 그런 문제, 주기를. 그래서 저기가 오른동이니까 결국 이제 뭐가 작용하냐면은 90력이 작용하니까 90력이. 자 90력이 작용하는데 90력 자체가 뭐냐 하면은 90력이 바로 만유력이니까. 만유력 때문에 이제 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구하고 이 인공위성 질량M인 인공위성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한 그 인력이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90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도니까 그래서 90력 하는 것이 R분의 R 하는 것이 R 플러스 H지. R 플러스 H R분의 MV 제곱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 90력인데 90력이 뭐냐면 만유력이니까 만유력 하는 것은 R 플러스 H 제곱분의 GMM, 지구 질량이고. 자, 그럼 이거 떨어지고, M 떨어지고, R 플러스 H 하나 떨어지고, 그 속도로 갈 수 있지. 속도하는 것이, 속도비, 인공위성의 속도하는 것이, 이 R 플러스 H분의 GM. 맞아? 그것도? 되던가? 맞는가? M 떨어지고, R 플러스 H, R분의 MV 제곱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Z 되겠지? 그래서 떨어지면 되고. 자, 그러면 인공위성의 주기가 얼마냐? 한 바퀴 도니까, 한 바퀴 돈다 하면 한 바퀴 가는 게 뭐야? 반경이 아니까 원주니까 2파이에다가 R 플러스 H. 이게 이제 한 바퀴. 그치? 한 바퀴, 이제 한번 지구, 주위 한 바퀴 도는 게 거리가 2파이에다가 R 플러스 H. 자, 주기라 하는 것은 아까 했듯이 한 바퀴 도는데 거리에서 주기니까 주기는 속도에다가 속도에 한 바퀴 도는데 거리는 한 바퀴 거리가 2파이 R 플러스 H 되겠지? 자, 이어주면은 V 대신 이어주면은 뭐게 돼? 떨어지고 2파이는 앞에 있고 2파이 앞에 있고 V 대신 이어가면은 뭐게 돼? GM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R 플러스 H 삼성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공위성의 주기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좀 이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고. 자,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R 하는 것이 H에 대해서 훨씬 크다고 했으니까 이건 사실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 있으니까 H는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R 제곱분의 GMM이 되는데 이게 결국 이제 MG니까 그래서 이제 M 떨어지고 하면은 충격 가속도가 결과적으로 R 제곱분의 GM이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충격 가속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9.8 미터 파세크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지표 건방에는 저와 같이 이제 그 지구 중력에 의한 그러한 무게가 항상 중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복원력인데, 복원력은 스프링 해방이 되는 게니까, 스프링, 물체를 매달아가 잡당기면은 결과적으로 스프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뭐, 스프링이 이제 있으면은, 스프링에 물체를 매달아가지고 이걸 당기면 X만큼 거리를 이동시키면은, 원래 거리에서 X만큼 이동시키면은, 결국 스프링이 여기서 놓으면 이제 스프링이 이제 이쪽으로 복원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뭐 마이너스 KX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X 가는 것은 스프링의 길이가 아니고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지.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가 X고. 그래서 저런 그 복원력이 존재하고 그래서 K를 하는 스프링 상수다. 그 다음에 접촉력 또는 수직 항력 그래가지고 어떤 물체하고 접촉됐을 때 이제
접촉력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이런 평면에 이제 물체가 놓으면은, 물체를 질량력이라는 물체를 놓으면은, 그 물체 장의 힘을 갖다 보면은, 무게가 있는데, mg. 자, 정오에 있으면 안 되지. 정오에 있으면은, 결국 그 FmA에서,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FmA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이 W라는 힘이 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mg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A가 G, 결국 이제 이쪽 밑으로 이제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 응? 표면에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힘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힘이 바로 이제 접촉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N. 그래서 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체가 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무게하고 여기 같아야 되지. 그래서, 결국 이제 Y방향으로 운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Y방향의 어떤 net force, 그러니까 Y방향 힘을 갖다 쭉 합치면 되니까, 합치면은, 이 밑에가 mg고, 밑으로 가는 게 mg고, 위로 가는 게 n이니까, 이게 0이다.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n 가능성 mg다. 그래서 이러한 접촉력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촉력은 결국 Y방향으로, 물체가 운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방향으로의 힘을 합을 갖다가, 0으로 두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제,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그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떤,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도 세타인, 이러한 비탈길에, 질량의 놓인 그런 경우. 그러면 저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힘을 생각할 때, 저 물체장의 힘이 뭐냐를 갖다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마찰력이 없다면, 마찰력이 있다면 또 이제 마찰력까지 생각해서 그런데,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결국, 이 밑으로, 이 중력이 작용하겠지,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접촉력이 작용하겠지. 자, 접촉, 저 두 개 힘이 존재하는데, 저걸 갖다가 이제, 힘을 갖다 분수해보면, mg가,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거니까, 그치? 여기 세타니까, 요거 세타, 요 세타고, 그 mg 코사인 세타고,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g 사인 세타인데, 결국 이제 요 힘은 뭐냐 하면은, 요 힘 때문에 이제 이 박스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mg 사인 세타면 박스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Y방향의 힘은, 이 힘하고, 이 힘이 밑으로 작용하고, 이게 위로 작용하는데, 결국 이제, 이 박스가, 이 비탈면을 갖다, 이 상하운동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요 힘하고 요 힘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 말은 이제, Y방향 힘을 합산하면 0이지. 0인데, 이게 한 개는 mg, 이 코사인 세타고, 하나는 밑으로 작용하니까, 결국 n 가는 것이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력이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저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Y방향의 힘들은 두 개의 힘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균형을 이뤄가지고, 이래 왔다 갔다 안 하고, X방향 힘은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밑으로 이제 박스가 밑에 내려오는데, 이런 가속도를 계산해보면 F equal ma인데, 힘이 뭐라? F가 mg 사인 세타니까, mg 사인 세타고, 자, g 떨어지면, m 떨어지면,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다. 그래서, 비탈기로 내려오는 그런 물질의 경우에, 가속도가 g 사인 세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90도 아니에요. 90도, 이 세타가 90도 같으면 이런 게지. 그래서 이게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타가 90도 같으면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를 90도 잡으면, 세타를 90도 잡으면, A 같이, 중력 가속도가,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이건, 마찰이 없는 경우인데,
마찰력을 갖다가 생각하면은 또 물체 또 약간 복잡해지는데 우선 마찰력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마찰력은 그 뒤쪽에 있는데 7페이지 보면은 최대 연주 마찰력은 운동 방향의 반대고 수직 항력에 비례하고 그래서 비례 상수가 바로 정리 마찰 계수다. 정리 마찰 계수라는 것은 이제 물체가 정지한 상태니까 정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해야지 결과적으로 물체가 움직이게 되겠지. 그래서 물체가 있으면 우리가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럼 이제 이 마찰력하는 것은 이 면과 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힘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마찰력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력은 결국 이제 이 노멀 포스에 비례하는데 노멀 포스에 있으면 그래서 FF 가는 것이 이제 노멀 포스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노멀 포스에 비례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질량 M 같은 mg니까 mg가 있으니까 결국 요거하고 요거가 같아야 되니까 마력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것이 US mg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마찰력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그 F가 이 힘이 이제 FF보다도 커야지 이제 물체가 움직이겠지. 안 그러면 안 움직이니까. 이 정지 마찰력 계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마찰력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운동 마찰, 운동을 했을 경우에 마찰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뭐 똑같이 이 운동 마찰 계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계수가 다르겠지.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고, 통상 그 운동 마찰 계수가 정지 마찰 계수가 적고, 움직일 때는 또 쉽게 움직이니까. 이제 저기 바로 이제 마찰력인데,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서 아까 비탈면에서의 문제에서 이 마찰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있으면 이제 마찰력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아까 비탈면에 이제 세타가 있고 그다음 물체가 이제 존재하는데 질량 M이라는 물체가 존재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량 M이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이게 무게가 있고 mg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노멀 포스가 있는데 그래서 마찰이 없을 때는 저기 끝인데 마찰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물체가 가면서 밑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밑으로 움직일 테니까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하겠지.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운동하니까 실제로 운동 마찰 계수인데 그래서 일종의 이게 뭐 μk에다가 n 이렇게 되겠지. 저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그 세 가지 힘이 이제 작용하지. 자, 세 가지 힘이 작용을 하는데 결국 비탈면에서 이 물체가 이것을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Y방향 힘을 갖다가 0으로 둬가지고 결국 이제 N을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 힘을 분석하면 이 mg에다가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고 이쪽에 약간 동일하게 mg 사인 세타고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이제 여기 크기가 이게 더 크니까 밑에 떨어지는데 잠깐만 그래서 y축 힘 이걸 갖다가 뭐 x를 잡고 y로 잡으면 되니까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합산을 하면은 여기 이제 n이 있고 이 방향 n이 있고 그 밑에 방향이 mg 코사인 세타 있으니까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있고 됐지. 이게 다지. y방향 이건 x방향 거니까 여기 0이니까 결국 n 하는 것은 mg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이게 이제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또 μk에다가 mg 코사인 세타 되고. 자, 그럼 x방향 힘은 뭐냐? x방향 힘을 갖다가 힘을 보면은 x방향 힘은 이쪽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여기 mg 사인 세타니까 이게 mg 사인 세타고 됐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런 힘이 작용하니까 이게 너무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mu k mg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 밑으로 움직인다고 가속도 a다 움직인다면 이것이 이제 ma 돼가지고 ma 되고 그래서 이 m 다 떨어지고 그래서 a 가는 것은 g에다가 사인 세타고 빼기 mu k g에다가 코사인 세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가속도 결국 이제 이 마이너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에서 이제 우리가 마찰을 얻을 때는 g 사인 세타인데 마찰이 썩어져서 결국 저런 식으로 이제 가속도 줄어든다는 것을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좀 나오고 싶은데 문제가 뭐 이런 게 딴 게 아니고 이 평면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 속도를 갖다가 v라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러고 운동 마찰 계수가 mu k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물체가 뭐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 이제 어느 정도까지 뭐 나중에 이걸 갖다가 뭐 그 에너지 원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S가 어느 정도까지 가가지고 멈출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니까. 자, 저는 간단한 문제를 봤을 때 이 경우도 뭐 동일하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첫째 물체의 작용 힘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mg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노멀 포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y 방향이 끝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물체 움직이니까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고 그러면 y 방향이 요거 뼈 없으니까 결국 mg고 노멀 포스 mg고 그래서 ff 하는 것이 mu k mg가 되지 mu k mg가 되고 자 그래서 저런 힘이 이제 결국 뒤로 작용하니까 뒤로 저런 힘이 작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가속도로 가면 되지 가속도를 갖다 이 힘이 이제 뒤쪽으로 이 힘이 작용하니까 뒤로 가속이 되니까 이 가속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체가 이제 정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이 있잖아 아까 b 제곱 마이너스 b0 제곱은 2a 델타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이동한 거리고 가속도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이런 데니까 나중 속도는 나중 속도 0이니까 나중 속도 0이니까 멈춰서 0이고 처음 속도 이거는 V니까 결국 이제 이 0 빼기 뭐 V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가는 것은 이게 이제 UKMG니까 이게 MA니까 M 떨어지면은 결국 A 가는 것은 UKG지. 그래서 가속도가 뒤로 작용하는 가속도가 UKG라는 얘기지. 그래서 UKG니까 결국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UKG고 델타 S.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얻은 게 어느 정도 가냐? 이동한 거리가, 멈추는 거리가 결국 2μkg분의 b제곱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뭐 간단한 문제를 갖다가 생각하면 저는 문제를 풀 수 있지. 그래서, 물체가 평면상에서 처음 속도 v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마찰 계수가 우리 주어지거든. 예를 들어 마찰 μk가 얼마냐, 이 면하고 면 사이 마찰 계수가 얼마냐, μk가 주어지면은, 초속이 얼마였는데, 그 면의 μk가 얼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물체가 어디까지 갔다가 멈출 것이냐, 몇 미터가 멈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거든.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식이 많이 이용되니까, 이건 간단하게 외워두면 되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0 제곱은 2a 델타 일정 가속도 운동에서 항상 만족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나중 속도고, 그 다음 처음 속도고, 가속도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마찰력 때문에 가속도가 이제 뒤쪽으로 가속도 작용하니까, 그 가속도는, 마찰력이 6kmg니까, 그래서 MA 해가지고 A를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A가, 이게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델타 S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저는, 마찰력 방향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힘이 주어졌을 때, 수직 항력, 그러니까, 접촉력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면 어떤 게 나면, 6페이지 그림